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던 한국의 축구 영웅 손흥민이 갑작스러운 큰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언론은 말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끝났다. 다시는 예전처럼 뛸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며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폭발적인 움직임이 생명인 선수가 긴 재활을 거쳐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237일 뒤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손흥민은 다시 그라운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믿음과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경기장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런던 하늘 아래 수만 명의 관중이 함성을 지르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었죠. 프리미어리그 특유의 열기가 스타디움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영국 신사는 어서 소니를 외치며 목청껏 응원하고 있었고 그 옆에 백발 할머니는 흥분한 얼굴로 스카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손흥민은 특유의 번개 같은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제치고 골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소니. 모두가 골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자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질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 거친 태클이 그의 다리를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퍽. 귀를 찢는 듯한 충격음이 울려 퍼졌고 순간 경기장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관중석의 환호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눈은 모두 그라운드에 쓰러진 한 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손흥민.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잔디 위에 쓰러져 있었고 두 손으로 다리를 움켜쥔 채 고통을 참아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6만 관중이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맨 앞줄에 한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안 돼, 제발 안 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자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손은 떨렸고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넘게 축구 기자 생활을 했지만 그날만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와 들것에 그를 실어 나갔습니다.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니, 일어나라. 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고통에 굳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들것이 터널로 향하는 동안 경기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격려이자 응원이었지만 왠지 모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한 백발의 노신사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톰 기자는 오마이갓을 연발했고 베테랑 사진기자 존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상 냉정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담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뒤 병원 진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골절, 장기 재활 필요. 최소 8개월. 그 문장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발표가 나온 직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한국 본사, 현지 특파원, 동료 기자들 모두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손흥민 시대의 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한국 신문은 일면에 국민 영웅의 위기라는 커다란 활자를 실었고 일본과 중국 언론 역시 그의 부상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독일 언론은 분데스리가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막을 내리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스페인 언론은 아시아의 등불이 꺼졌다라고까지 썼습니다. 기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속보를 타전했고 SNS는 추측성 기사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손흥민, 은퇴 고려, 토트넘, 대체 자원 물색 착수,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 역사 속으로 제목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난 일본 기자 사토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32살 나이에 이런 부상은? 이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역시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온통 손흥민 생각뿐이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중상 축구 선수에게 있어 8개월이란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체력의 저하, 경기 감각의 둔화, 무엇보다 심리적 압박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저는 수많은 선수가 이런 부상 이후 예전의 폼을 되찾지 못하고 조용히 은퇴를 선택했던 장면들을 너무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그동안 취재했던 선수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부상으로 사라져간 수많은 이름들. 손흥민도 그들처럼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펼친 신문들은 여전히 손흥민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신문은 국민 영웅의 시련,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물었고, 미국의 ESPN은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부상은 단순히 한 선수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축구 전체에 드리운 거대한 그림자이자 수많은 팬들의 희망이 무너지는 듯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상 직후 손흥민은 완전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그의 일상은 하얀 병실과 재활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로 좁혀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복도, 삑삑거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 그곳은 세계적인 슈퍼스타에게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그가 감내해야 할 새로운 경기장이었습니다. 6만 관중의 함성 대신 조용한 기계음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흐린 하늘은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병실을 찾은 동료 선수들은 밝게 웃으며 격려했지만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 손흥민의 표정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언론은 답답해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루트를 통해 근황을 취재하려 했지만 그의 측근들은 단호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치료에 집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에이전트의 짧은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클럽 관계자를 만나도 주치의를 수소문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노코멘트였습니다. 평소 친했던 코치에게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했지만 그 역시 미안하지만 지금은 곤란해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건 아닐까? 이미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온갖 추측이 맴돌았습니다. 기자실에서 만난 동료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게 오히려 이상해. 스페인 기자 카를로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최악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 병실 침대, 흐린 런던 하늘. 그리고 단 4글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전 세계 팬들의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팬들은 밤새 우린 기다릴게요라며 글을 남겼고 영국 팬들은 더 강해져서 돌아와 소니. 스페인 팬들은 힘내세요. 을 외쳤습니다. 제 휴대폰도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이 사진 분석 기사 바로 써줘. 라고 재촉했고 각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단 4글자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응원 물결이었지만 저는 솔직히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부상 직후에는 강한 다짐을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짐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재활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선수가 초반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특히 30대 선수들은 더 그랬습니다. 젊은 선수들과 달리 회복 속도도 느리고 심리적 부담도 더 컸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나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2달이 지나서야 저는 재활센터 취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런던 외곽의 조용한 의료시설. 복도 끝에서 목발을 짚은 손흥민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겨웠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렀고 재활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손 선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충분히 하셨습니다. 트레이너의 권유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왕복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그 좁은 복도에서 그는 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골 세레모니도 수만 명의 환호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지금 걷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를 들어야 했지만 차마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휴식 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상상보다 훨씬 힘듭니다.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건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물병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좌절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선수니까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냉정한 예측만 해왔던 제가 보지 못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재활실을 나서며 트레이너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수많은 선수를 봤습니다. 하지만 손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저 눈빛을 가진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손흥민,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외치다. 조회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복귀 장면을 기다렸지 이런 고된 재활 기록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재활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손웅정 씨는 매일같이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새벽같이 센터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뒷모습은 동시에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이자 냉철한 코치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침 6시 재활센터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웅정 씨의 차는 어김없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차 안에서 눈을 붙이기도 했고, 때로는 센터 입구 벤치에 앉아 새벽 공기를 마시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일찍 도착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님, 일찍 오셨네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인사했지만 금세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흥민이가 새벽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오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아들이 더 힘들잖아요. 제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곧 재활실 문이 열리고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손흥정 씨의 표정은 부드러운 아버지에서 단호한 코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게 몇 %야? 정확히 말해봐. 70% 정도요. 그럼 70%만큼만 해라. 무리는 하지 마라. 하지만 포기도 하지 마라. 그 대화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신뢰와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교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았습니다. 손흥정 씨는 단 한치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도 할 수 있어 대신 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손흥민이 통증을 참지 못하고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재활 트레이너가 다가가려 했지만 손흥정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30초 1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난 뒤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그는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기자인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을 때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게 내려앉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 복도에서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코치이기 전에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방식으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서 센터로 왔습니다. 반듯한 밥, 뜨끈한 국, 그리고 작은 메모지. 아들아, 오늘도 수고 많았다. 내가 웃는 게 우리 가족의 힘이야. 도시락 안에는 늘 손흥민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볶음, 시금치나물.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초콜릿 하나가 몰래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메모를 읽는 손흥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그리우신가요? 제가 농담처럼 묻자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더 힘드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활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그는 드디어 보조장치 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재활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트레이너들이 환호했고 다른 재활 중인 선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소니, 소니. 누군가 그의 이름을 외쳤고 곧 재활실 전체가 그의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 서 있던 아버지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그의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너무나 사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도 뜨거워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흥민아, 내가 축구 선수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손흥민은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트레이너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손흥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부담과 책임감으로 짓눌려 있던 마음이 그제야 조금 풀어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트레이너가 제게 말했습니다. 손 선수 가족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더군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정확히 주는 것. 그게 사랑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의 재활은 결코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버텨주는 가족이 있었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재활 4개월째 세상은 이미 다른 스타들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했고 언론은 포스트 손흥민 시대라는 제목을 서슴없이 뽑았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은 일면에 새 공격수의 사진을 크게 실었고 가디언은 토트넘 새로운 미래를 향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은 작은 박스 기사 안에 부상 중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겨우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기자실에서조차 손흥민 이야기를 꺼내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아직도 손흥민 기사 쓰세요? 이제 끝난 선수 아닌가요? 후배 기자의 무심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냉정한 스포츠 세계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부상으로 사라진 선수는 빠르게 잊혀집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선수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타였던 그가 이제는 끝난 선수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SNS는 더 가혹했습니다. 새로 영입된 공격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손흥민 없어도 되겠네. 나이 든 선수는 이제 그만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떤 댓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32살에 이런 부상이면 끝이지. 이제 은퇴 준비해야지. 새 선수가 훨씬 낫네요. 악플이라기보다는 차가운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응원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묻혀갔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는 손흥민 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활센터에 도착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새벽 6시 그는 이미 재활실에 나와 혼자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재활센터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앉아 다리를 펴고 당기는 그의 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옆에는 물병과 수건, 그리고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요? 제가 묻자 그는 땀을 닦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뉴스 보셨죠? 어제 팀이 이겼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잘해요. 그 목소리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팀이 잘 되는 건 분명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필요 없어지는 듯한 허무함. 그것은 모든 운동선수가 두려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나오신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팀이 저 없이도 잘한다면 이제는 제가 돌아왔을 때 여전히 필요한 선수라는 걸 증명해야죠. 그 말 속에는 슬픔과 결의가 공존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선수에서 선택사항이 되어가는 두려움.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동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쏟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포기하지 마. 그러나 세상은 그의 의지를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팀 훈련장 근처 카페에서 들려온 대화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힘들지 않을까? 나이도 있고 복귀한다 해도 예전만 못할 거야. 저런 부상에서 완전히 돌아온 선수 본 적 없어. 그들은 팬들이었습니다.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목소리가 때로는 악플보다 더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역시 세상의 시선이 변하는 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기대가 사라지고 신뢰가 희미해지는 것을요. 며칠 후 저는 솔직히 물었습니다.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그는 러닝머신을 멈추고 땀을 닦은 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해질 겁니다. 더 강해진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는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으니까요. 기자님, 저는 지금 2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끝났다고 인정하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사적이고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걸고 싸우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로운 싸움은 무릎과 근육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의 무관심과 의심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재활 5개월째 한 스포츠 전문지는 잊혀진 스타들 특집을 냈습니다. 거기엔 손흥민의 이름도 올라 있었습니다. 제목은 손흥민,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였습니다. 더 이상 현재형이 아닌 의문형으로 쓰인 이름. 이미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잡지를 편집부에서 받아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표지 모델이었던 그가 이제는 잊혀진 스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활을 마친 손흥민은 센터 옥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그 기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기분이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돼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지금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는 잠시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증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 길을 가는 수밖에요. 그 뒷모습은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거대한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잊혀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운 싸움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재활은 끝없는 지루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기적들이 하나둘 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운동, 같은 스트레칭, 같은 재활기구들. 벽에 붙은 달력에는 X표가 하나씩 늘어갔지만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느렸습니다. 트레이너들조차 재활은 인내의 게임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재활 138일째, 저는 복도에서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트레이너들이 재활실 문 앞에 모여 속삭이고 있었죠. 지금 손 선수가 목발 없이 걸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38일, 거의 5개월. 수천 번의 물리치료, 수백 시간의 근력 운동, 셀 수 없는 땀과 눈물 끝에 마침내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문 안을 들여다보니 손흥민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양옆에 손잡이가 있었지만 그는 잡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온몸을 떨며 첫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집중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혀 있었고 두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한 걸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순간 몸이 크게 흔들렸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두 걸음, 왼발이 뒤따랐습니다. 조금은 안정된 모습. 세 번째, 네 번째 복도는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트레이너들은 숨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집중을 방해할까봐. 저 역시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경건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10걸음을 채운 순간 재활실 밖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은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너들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고 누군가는 등을 토닥였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60대의 베테랑 물리치료사는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일했지만 이런 의지는 처음 봅니다.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걷는데 성공했는데 왜 이제 시작인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걷는 것과 뛰는 건 다릅니다. 뛰는 것과 경기를 뛰는 건 또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말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SNS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목발 없이 걷는 모습, 그리고 단 한 줄의 글. 한 걸음 한 걸음. 댓글은 순식간에 10만 개를 넘었고 한국 뉴스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소니가 돌아온다. 천천히 와도 괜찮아. 우린 기다려. 70대 할머니 팬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손주가 너만큼 노력하면 좋겠다. 정말 대단해요. 일본의 한 팬은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라고 썼습니다. 팬들은 울며 응원했습니다. 그 다음 주 새벽 햇살이 막 스며드는 토트넘 훈련장 구석 보조 필드에서 그는 드디어 조깅을 시도했습니다. 트레이너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운동화 끈을 조여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걸음 같았지만 곧 속도가 붙었습니다. 50m, 100m, 200m.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그가 이제는 런던 아침 공기를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그의 주변을 감쌌고 신발이 잔디를 밟는 소리만이 고요한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재활 6개월째 더 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마침내 공을 만져도 좋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훈련장 구석 창고에서 공을 꺼내든 그의 손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속삭이며 공을 두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6개월 만에 만지는 축구공. 그에게 공은 단순한 스포츠 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자 인생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땅에 내려놓더니 발끝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공이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이 그에게는 세상을 다시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클럽 공식 SNS에 그의 드리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화면 속 손흥민은 아직 몸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공은 여전히 그의 발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울었다. 진짜 울었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나이. 영상은 단숨에 5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각국 언론도 다시 그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기적의 복귀 카운트다운, 아시아의 자존심, 다시 일어서다. 몇 달 전 잊혀진 스타라던 제목들이 이제는 불굴의 전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첫 슈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골대 앞 10m. 그는 공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리가 버텨줄까? 예전처럼 찰 수 있을까? 긴 호흡 끝에 그는 발을 힘껏 휘둘렀습니다. 쾅! 공은 골대 상단 구석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순간 훈련장에 있던 코치와 스태프들이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골키퍼 코치는 두 손을 번쩍 들었고 장비 담당자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손흥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걷기, 뛰기, 공을 차기, 골을 넣기. 보통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동작들이었지만 손흥민에게는 하나하나가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적들이 모여 마침내 큰 기적을 향한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재활 200일이 지나던 어느 날 드디어 손흥민은 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클럽하우스 입구에서 훈련복과 축구화를 신고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에 훈련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달간 비어있던 자리, 모두가 기다리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200일, 거의 7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이 훈련장에는 그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매일 훈련을 했고 경기를 뛰었고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빈 느낌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의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소니.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케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습니다. 손흥민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곧이어 동료들이 몰려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돌아왔어. 보고 싶었어, 형. 젊은 선수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부상으로 떠났던 선수가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은 후배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몇 달 전 끝난 선수라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환영과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저 역시 카메라를 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웜업이 시작됐습니다. 조깅, 스트레칭, 패스. 손흥민은 조심스레 움직였지만 표정에는 오랜만의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200일 동안 재활실 안에서만 움직였던 그가 이제 넓은 잔디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공기, 동료들의 목소리, 발밑에 푹신한 잔디. 모든 것이 새로웠고 소중했습니다. 케인이 다가와 패스를 주며 묻습니다. 괜찮아?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게 정말 꿈 같아. 훈련이 이어지고 미니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비수가 달려왔고 손흥민은 본능적으로 볼을 터치했습니다. 가볍게 왼쪽으로 페인트를 주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자 수비가 흔들렸습니다. 와! 훈련장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재능은 여전했습니다. 200일의 공백도 고통스러운 재활도 그의 본능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감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동료들은 역시 소니야 라며 웃었습니다. 훈련 뒤 감독이 불러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우리는 내가 완벽히 돌아오길 원한다. 반짝 복귀 뒤 다시 다치는 것보다 천천히 오는 게 낫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 한 해설자는 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 넘은 나이에 장기 부상이라니 예전의 스피드와 민첩성을 되찾긴 힘들죠. 스튜디오의 다른 해설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이런 부상 후 완전히 복귀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은퇴하는 게 낫지 않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소니를 믿어보자.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과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들. 양쪽 모두 손흥민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말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팀 내 연습 경기가 열렸습니다. A팀과 B팀. 손흥민은 B팀에서 단 30분만 뛰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의 권고였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손흥민은 아쉬움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 시작 15분,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미드필더의 긴 패스가 날아왔고 그는 수비를 등지고 공을 받았습니다. 순간 몸을 돌리며 골대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골대와 공, 그리고 자신만이 존재했습니다. 슛! 공이 골망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휘파람 같은 소리와 함께 공은 골대 왼쪽 구석으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곧 훈련장이 폭발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껴안았고 코치진은 두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을 감싼 두 손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0일, 4800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이 한 골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 좌절, 의심, 외로움.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되었습니다. 케인이 다가와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소니. 넌 해냈어.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저는 더 이상 노트북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축구를 취재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 경기 골이 아니었습니다. 200일간의 고통, 의심, 외로움,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이 만든 결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 다시 공을 찬 날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 237일 만에 손흥민은 마침내 공식 경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날 밤 발표된 명단 하나로 한국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드디어 돌아온다.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팬들은 울면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온통 손흥민 뉴스로 도배되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드디어다. 237일을 기다렸다. 오늘은 못 자겠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먼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좌석, 잔디 위로 내려앉은 이슬, 그리고 묘한 긴장감. 오늘은 분명히 특별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스타디움 안은 고요했습니다. 청소부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경기장 관리인은 잔디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이미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한국 팬들을 만났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등번호 7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나 봅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우리 소니 다시 뛰는 걸 꼭 봐야 해서요. 그분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부상 소식 듣고 얼마나 울던지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서 꼭 보고 올게. 그분의 손에는 손주가 그린 듯한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파이팅! 이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그림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경기장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일찍 와서 그의 워밍업을 보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축제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 20분, 감독이 그를 불렀습니다. 준비됐나? 네, 감독님. 좋아. 부담은 내려놓고 그냥 즐겨라. 손흥민이 터치라인을 따라 뛰기 시작했을 때 대형 전광판에 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함성이 파도처럼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넘버 7 손흥민.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6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와 환호, 함성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삼켰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 20년 동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체 투입 선수에게 경기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는 순간이라니. 카메라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를 누르면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사진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태극기, 소니,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수막, 눈물 흘리며 소리치는 팬들. 그는 고개 숙여 깊이 인사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케인이 다가와 그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넌 해냈어. 드디어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은 237일 만에 그라운드를 다시 밟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터치가 다가왔습니다. 미드필더가 길게 내준 패스를 받자 순간 관중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한 명, 두 명. 그는 수비수를 잇따라 제쳤습니다. 오른발로 찔러 넣고 왼쪽으로 방향을 꺾는 순간 예전의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 그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와!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해설자는 마이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입니다. 237일 만에 돌아온 손흥민이 지금 그라운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벽 방송에서도 해설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의 거실과 술집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슛 대신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동료의 슛은 아쉽게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가 다시 뛰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그는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수비를 돕고 공격에 가담하며 237일의 공백이 무색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그는 필드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도 같았고 감사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차례로 와서 껴안았고 상대 선수들마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심판까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드라마였습니다. 관중들은 경기가 끝났는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을 외치며 기립박수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에서 온 그 할아버지는 손주가 그린 그림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237일의 긴 침묵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경기 뒤 믹스드존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눈시울이 붉은 채였던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의심했던 날들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쓰며 키보드를 수차례 멈춰야 했습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237일의 기다림, 손흥민 드디어 돌아오다, 침묵은 끝났다. 전설은 계속된다. 복귀 경기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12경기에 나서 5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0일간의 땀과 눈물, 의심과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통계 시트를 펼쳐보며 동료 기자들은 말했습니다. 괜찮은 성적이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첫 골을 넣었을 때의 눈물,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때의 안도감, 90분을 완주했을 때의 벅찬 감격. 토트넘 훈련장을 다시 찾았을 때 그는 동료들과 웃으며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걷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을 차고 달리고 웃는 모습이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얻어진 것인지를요. 훈련이 끝난 뒤 조용한 회의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그는 제 질문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언론에서 제 이름이 사라졌을 때 그게 제일 외로웠습니다. 창밖으로 훈련하는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친구들은 매일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혼자 재활실에 있었죠.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버텼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자신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애썼습니다.
솔직히 많이 의심했어요.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매일 들었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활 초기 거울 앞에서 목발을 짚고 선 자신의 모습,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이 사진을 매일 봤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절대 다시 여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겪어야 했던 가장 낮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목소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재활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선수를 봤지만 손흥민 같은 집념은 처음입니다. 때로는 제가 말려야 할 정도였어요. 오늘은 그만하자고 말해도 그는 한 번만 더라고 했습니다. 그 고집이 결국 그를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주장 K는 말했습니다. 소니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진짜 챔피언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없었던 시간. 우리는 이겼지만 뭔가 비어 있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팀이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가혹했던 아버지였던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흥민이는 이해해줬습니다. 코치로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그냥 건강하게만 뛰어주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평생 강한 코치로 살아온 그도 결국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300일이 300년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재활센터에서 만난 70대 노인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뉴스에서 그 선수가 여기서 재활했다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매일 다짐합니다. 손흥민도 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재활 중이었습니다. 왼쪽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매일 이곳에 나와 훈련했습니다. 제 손주가 손흥민 팬이에요. 빨리 나와서 손주랑 축구 보러 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히 축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요. 그 후 손흥민은 세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의 이야기는 그라운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65세의 사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이 해냈으니까요. 저도 최근 큰 실패를 겪었지만 이 글 읽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한 댓글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70살의 아내를 잃고 살 의미를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이야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포기는 쉽지만 계속 가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손흥민이 만들어낸 또 다른 골,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그의 이야기를 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태클을 던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며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눈앞에 다시 손흥민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선수의 복귀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이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